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일의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피서에 나섰습니다. 반가운 소나기가 일부 지역에 내렸지만 더위를 한풀 꺾기엔 역부족이라서 이번 주말에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내가 신나는 물싸움장으로 변했습니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람들은 서로 물을 퍼부으며 즐겁게 더위를 날립니다. 물축제가 열리는 장흥 탐진강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Having a lot of fun. It's a lot more fun than I expected. It's a great time. It's a really great time. 도심 역시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집 앞 작은 물놀이 시설도 몸을 흠뻑 적시면 시원한 계곡 물놀이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후텁지근한 날씨를 피해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고 어른들도 공원 속 그늘만으론 부족한지 연신 부채와 선풍기를 찾습니다. 지열이라도 좀 떨어져야 살지. 지금은 너무 덥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도 너무 많고 비가 좀 와서 땅이라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되며 광주 전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와 구례, 곡성은 38도를 넘겼고 나머지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내일도 광주가 36도, 전남이 32도에서 36도까지 한낮 기온이 오르는 등 주말 내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광양시 진상면 백운산 계곡에서 17살 A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주변 피서객들이 구조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주택 보수공사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현장에 있던 작업자 70살 김모 씨가 매몰돼 40분 만에 구조되는 등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카페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의 보강 지지대가 중심이 맞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침몰과 관련한 많은 정황을 담고 있다는 보도 지난 며칠 동안 해드렸습니다. 6천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미궁에 빠진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맡긴 자료는 모두 95건. 지난해 5월 세월호 3, 4층 객실에서 청해진에 온 다이어리와 업무노트 등 7점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8개월 동안 객실과 조타실 내부에서도 서류들이 꾸준히 발견된 겁니다.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 등이 가장 많았고 항해 로그북과 승선 일지, 수리 서류, 청해진에 온 우표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타실과 기관구역에 나온 자료는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양 전까지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데다 길게는 10개월가량 선체에 방치돼 있다 보니 복원이 완전하지 않은 자료도 상당수. 항해 로그북의 경우 사고 당일의 기재 내용은 없었고 전날의 기록도 일부만 복원됐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면서 실제 정보와 달라 침몰 원인 분석에는 활용되지 못했지만 안전 운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했습니다. 진상규명과도 관련될 거고 안전 사회적으로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또 한 4년 흘렀으니까 그거는 제대로 보완돼 있는지 같은 것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컴퓨터 파일로만 6천여 점, 50기가가 넘는 이 자료들은 다음 주 선체조사위와 국과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3자 회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계 47개국에 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광주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재외동포 청소년 100여 명은 5.18 민주광장에 모여 학생운동 당시 교복을 착용하고 태극기를 활용해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광주 항쟁의 현장에서 역사를 체험하며 재외동포에 대해 알리는 인증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분단 현실과 통일의 중요성을 배우는 동북아 평화 탐방에 나섭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80여 명과 인솔교사들은 오늘 동북아 평화탐방단 발대식을 갖고 다음 달 동북아 평화캠프를 시작으로 중국의 항일 역사 현장과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을 차례로 답사합니다. 또 중국 조선족 민족 학교 청소년들과 문화 교류를 하며 백두산을 공동 탐방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지역 자연 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에 휴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시군과 민간이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15곳과 치유의 숲 등 모두 90곳이 있는데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8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려면 60일 전에 시군 휴양림 누리집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데 7, 8월 여름 성수기 자연 휴양림의 예약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무안공항과 대만 타이베이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에서 주 5회 타이베이 정기편을 운항하게 되는데 운항 첫날인 어제 대만 관광객 130명이 전남으로 입국했습니다. 무안공항 정기편이 개설되면서 그동안 김해공항을 주로 이용한 대만 현지 여행사들이 전남 여행 상품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의 장애인 복지과 신설을 환영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전라남도가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노인 장애인과를 장애인 복지과와 노인 복지과로 분리한 것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제안을 공약에 넣어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는 인건비 등 산출 내역을 담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도의회도 해당 사실을 묵인한 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 산정농공단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105개 산단 가운데 현재 조성 중인 10곳을 뺀 95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8,500여 명이 청년 동행 카드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